이런 가운데 여의도 정치권에 또 지금 들썩거리는 부분이 하나 더 있죠. 김건희 특검에서 윤상현 의원의 그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한 거에 대해서 여야가 굉장히 반응이 참 예민합니다.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이걸 두고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와서 다시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보복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과잉 수사 금지하셔야 됩니다. 옛말에 화무 11홍이고 건불 10년이라고 했는데 그 칼날이 언제 되돌아올지 모릅니다. 권력 남용하지 마시고 과잉 수사 하지 마시고 정치 보복 하지 마십시오. 명백한 녹취록들이 나와 있었고, 네, 거기에 이제 윤상현 의원도 등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특검이 국회의원을 체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그냥 국회에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좀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과거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는 각서 쓰고 뭐 여러 가지 했어요. 그중에 윤상현 의원도 있더라고요. 자, 이 압수수색 당사자는 윤상현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미 수개월 전에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다 받았다. 대선 이후에 왜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지 그 의도와 이유를 잘 모르겠다. 따라서 이거는 정치 보복에 의한 과잉 수사다. 윤상현 의원의 주장입니다. 아까 송원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정석 의원님도 그런 시각에 동의하시나요? 예,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제일 우려되는 것은 지금 특검법들이 지금 가면서 이게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이미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되묻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일 우려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지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더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을 향하는 이 3대 특검이 어디까지 지금 우리 의원들을 옥죄올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특히 2025년 2월에 창원지검에서 이미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은 상황에서 이미 지나간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수사하겠다는 거니까 저희 당은 그리고 또 의원실을 직접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저희 당 지도부에서도 저희 당 의원들이 이렇게 좀 혐의가 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정당한 조사라든지 또는 혐의가 분명할 때 우리가 져야 되는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끄집어내는 수사 그리고 인지된 것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확대하는 수사 이런 수사만큼은 하지 말고 핀셋 수사를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핀셋이요? 예. 그래서 특검에서 그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과잉 수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과거에 그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검찰 조직이 몇백 명이 달라들어가지고 상대 정당 그리고 사실상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 그 부분을 저희가 강력하게 비판했고 정치 보복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고리를 끊어내고자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잉 수사는 저도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인지 수사에 대한 부분들을 핀셋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전격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도 보는 게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은폐하려고 했고요.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았다 함에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육성 녹취록에도 등장을 했고 거짓말까지 확인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윤상현 의원에 대한 수사는 핀셋 수사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대한 측면에서의 정치 보복은 당연히 지양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사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용기 의원님은 핀셋 수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두려운 거는 이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게 어디까지 이게 확대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연루될 수도 있는 부분이 이제 열려 있는 거고 수사 방향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그게 불안하실 텐데 그냥 전용기 의원님 핀셋 수사 이 말만 갖고 지금 믿고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핀셋 수사는 어디까지고 그리고 확대 재생산되는 수사는 어디까지고 이런 부분들 선을 긋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특검도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사까지 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저희 당에서 책임져야 될 분이 있는 분 또는 책임져야 될 일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정밀하게 조사를 들어간다면 저희가 왜 협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래 말로 자꾸 이렇게 대립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특검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잘 해야 한다. 예, 칼날을 쥐고 있는 건 지금 특검이기 근데 때문에. 또 다른 말로는 또 뭐 잘못이 드러나고 어떤 위법성이 발견되면 처벌도 해야 되는 게 그럼요. 당연한 거 그거는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인정하는 거죠. 예. 예. 그것을 아마- 어떻게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24년도에 총선 과정 중에 있었던 공천 전반에 대해서 들어보는 것, 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하실 수 있겠는데 저도 그까지 가면 좀 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녹취에서 드러나온 부분들, 그러니까 누구는 조국 수사 때 열심히 했으니까 좀 도와줘야 된다라든지 이런 녹취가 나왔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실제로 공천되지 않았죠. 공천을 못 받았죠. 그렇죠. 그런 측면들은 사실상 공천 개입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가 어디까지 진척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나온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핀셋 수사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넓혀서 모든 사람들을 수사한다라고 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때는 충분히 비판을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모든 사법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잘못 꿰어진 단추라고 보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충분히 우려를 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까지는 안 나갈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양만희 연설위원 네. 지금 방금 전용기 의원이 이 잠깐 언급하신 지난해 총선 공천 전반에 대한 수사로 이게 확대될 가능성. 그래서 뭐 당 지도부까지 가고 뭐 아니면 뭐 진짜 국민의힘 사무처까지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런 상황까지 갈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특검팀에서 다뤄야 될 범죄 혐의가 16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선을 긋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총선 공천 문제를 할 것 같으면 그것만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명태균 씨 관련돼서 제기됐던 지방선거 의혹이 있고요. 총선에서도 일부 지역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들여다볼 것 같고 지금 이 정치보복 아니냐, 왜 갑자기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느냐라고 볼멘 소리를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전 정권 시절에 이걸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이 압수수색 당한 거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부당하게 당의 공천에 개입했느냐는 의혹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원래 최초 문제 제기됐던 게 재작년 12월이고 작년 9월에 명태균 씨 의혹이 제기됐을 때까지 제대로 수사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의혹이 제기되니까 부랴부랴 뭐 특별수사팀 만들어서 이것저것 한다고 했지만 결국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된 적이 없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대상 안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수사에 대한 특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매듭짓지 못한 검찰에서 진술한 걸 가지고 수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해서 압수수색을 분석하고 다시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는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는 수준의 수사는 뭐 불가피할 것 같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뭐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같은 경우도 김성교 의원이 출금돼 있고 원희룡 전 장관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까지 다 수사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무한정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항상 특별수사의 요체라고 하는 거는 수사를 따라가다가 갈지 말지 끊을지 갈지 이걸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특검팀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긴 김건희 특검팀에서 지금 수사하는 게 16가지 예. 혐의더라고요. 뭐 굉장히 바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것만 규명을 잘해도 아무래도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아마 또 들이대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 보복과는 거리가 좀 먼 것이 과거에 매듭짓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은폐하고 축소되어 있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넘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